지금 사는 게 힘들 때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진 않으신가요?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았더라면, 그때 사표를 던지지 않고 참았더라면, 가지 않은 길은 항상 화려해 보이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은 늘 초라해 보입니다.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지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합니다. 선택한 길은 발밑에 달아있지만 가지 않은 길은 기억 속에서 점점 더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이 힘들수록 가지 않은 길은 더 환하게 보이곤 합니다. 오늘은 39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낯선 땅으로 떠나는 무모한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그는 끝내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길이 나를 만들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입니다. (1912년) 가을, 미국 뉴햄프셔의 한 시골 마을. 마흔을 코앞에 둔 나이,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직업은 무직인 지금 소개할 남자의 스펙입니다.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38살의 가장 로버트 프로스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에 입학했지만 중퇴했습니다. 하버드에 다시 들어갔지만 또 중퇴했습니다. 농부가 되어보려 했지만 11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신문기자를 하다가 번번이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시를 쓰는 것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잔인했습니다. 미국의 출판사들은 그의 원고를 돌려보냈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시타령이냐?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려고? 그에게는 4명의 아이와 병약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는 농장을 팔아 마련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내 시를 받아주지 않으니 대서양을 건너 낯선 땅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9살 내 아이의 아버지, 실패한 농부, 무명 시인.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익숙하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꿈을 접고 교사 자리를 얻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길. 위험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총도 받지 않는 길. 다른 하나는 험하고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가족을 데리고 낯선 영국으로 떠나는 길.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모험이냐. 실패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1912년 늦가을, 가족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배 위에서 점점 멀어지는 미국 땅을 보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대로 힘들었습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오두막집, 얇은 벽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추위, 여전히 알아주는 사람 없는 무명의 시인. 밤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냥 미국에 남아서 교사 생활이나 계속할 걸 그랬나? 이 아이들을 이렇게 고생시켜도 되는 걸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안전한 길을 버리고 험한 길을 택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영국의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바람, 눈 내리는 길을 바라보며 그는 한 줄 한 줄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이게 내 길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13년 그의 첫 시집 소년의 의지가 영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절당했던 그 시들이 영국 문단에서 찬사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진짜 시인이 나타났다. 그의 시는 땅의 냄새와 인간의 숨결을 담고 있다. 3년 뒤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실패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영국으로 간 게 신의 한 수였네. 대단한 결단력이야. 하지만 정작 프로스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처음부터 옳았던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옳은 길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선택의 순간을 시 한 편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길은 덤불 숲속으로 꺾여 내려가 있었고 다른 한 길은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자국이 적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낙엽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 나는 다른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말합니다. 역시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해.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시를 제대로 읽으려면 그 앞 구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 훗날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숨. 그것은 만족의 한숨일 수도 있고 아쉬움의 한숨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스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남는다는 것을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북적거리는 평범한 그 길이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좋았든 나빴든 힘들었든 편안했든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는 선택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받아들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두 갈래 길 앞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걸어온 수많은 갈림길을 뒤돌아보며 후회와 미련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때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나이가 들수록 만약에라는 단어는 더 무거워집니다. 현재가 힘들수록 가지 않은 길은 더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스트의 숲속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정말 더 행복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길에는 지금보다 더 큰 웅덩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길 끝에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그 순간만큼은
최선이라고 믿었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울퉁불퉁하고 풀이 무성했을지라도 당신의 땀과 눈물이 스며든 유일한 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결과가 어떻든 그 길을 걸어왔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프로스트가 39의 무모한 배를 탔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 인생의 배를 묵묵히 저어오셨습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된 길이었다고 당신의 지난 시간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낸 길입니다. 먼 훗날 우리도 프로스트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었지. 나는 고민 끝에 이 길을 걸어왔어. 힘들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었지. 그 덤덤한 고백 속에 당신의 치열했던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이 담겨 있을 겁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 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발걸음에 작은 확신을 더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